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우주 초기에 물질 생성에 대해서 이미 1시간가량 공부를 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 초기에 한 3분 정도, 빅뱅이 있고 나서 한 3분 정도에 이제 헬륨 핵이 생겼다라고 했죠. 빅뱅이 있은 후 약 3분 정도에 헬륨 핵이 생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알아봐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헬륨 핵은 빅뱅 후 3분 정도에 생성되었다 하는 사실요. 두 번째, 헬륨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헬륨 핵은 수소핵에서 중수소핵이 그리고 삼중수소핵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수소핵, 중수소핵, 삼중수소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헬륨의 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헬륨 핵이 형성되는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소핵과 헬륨 핵의 질량비는 3대1이다라고 하는 요 사실요.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하여튼 우주 생성 후 약 3분 정도 때 바로 헬륨의 원자핵이 생겼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요게 헬륨의 원자입니다. 전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핵 속에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죠. 자, 요게 헬륨의 원자고, 따라서 헬륨의 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의 원자핵이 형성된 후 점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팽창해가지고 이제 수소 원자핵, 바로 양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중수소핵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삼중수소핵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헬륨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수소핵하고 삼중수소핵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바로 그 동위원소 안에 있는 원자핵인데, 자, 동위원소가 뭐냐? 그러면요. 하여튼 요 시기는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전자를 붙잡지는 못해가지고 아직 원자 형성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원자 형성은 나중에 일어나요. 자, 이게 지금 수소고요. 요게 중수소고요. 요게 삼중수소입니다. 잘 보면요. 수소에 양성자 하나 있다 그랬죠? 근데 중수소는요. 양성자 하나, 그런데 중성자 하나 더 있어요. 삼중수소 역시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가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양성자가 하나이다는 것은 똑같아요. 원래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다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원자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죠. 그 말은 다 똑같이 수소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질량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은 똑같고 질량이 다른 이러한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즉 수소 원자라고 하는 기존의 원소에 바로 동위원소가 이런 것들이에요.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하면 기존의 원소, 기존의 원자하고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그러한 원소를 그 원소의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즉 수소의 동위원소가 바로 이런 거죠.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원자의 질량 그러면 원자 안에 있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원자의 질량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질량은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이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로
구하는데 여하튼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질량들이 다 다르죠. 이렇게 화학적 성질은 똑같고 물리적 성질, 질량이 다른 그러한 원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자, 중수소가 바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원자죠. 삼중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두 개, 그리고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수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동위원소, 지금 말했듯이 이겁니다. 하여튼 동위원소. 이게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 삼중수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헬륨의 동위원소예요. 지금 막 헬륨의 원자핵은 뭐라 그랬죠?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역시 양성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성자가 하나밖에예요. 두 개가 아니고. 요것도 역시 헬륨의 동위원소입니다. 헬륨하고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의 핵을 헬륨사라고 합니다. 헬륨사. 그에 비해서 요거 중성자의 수가 하나 부족한 동위원소, 헬륨의 동위원소를 헬륨3이라고 해요. 하여튼 각 원소마다 동위원소들이 꽤 많죠. 산소의 동위원소도 있고 질소의 동위원소도 있고 탄소의 동위원소도 있고 그래요. 자, 하여튼 동위원소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헬륨의 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가지고 중수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찌 해가지고 여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요 지금 N이라고 표시한 것이 중성자고요. P라고 표시한 것이 양성자입니다. 하여튼 중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삼중수소가 되었고 다시 여기에서 또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헬륨의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요게 헬륨의 형성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순서로 되었다는 거지. 요게 헬륨의 생성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수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생기고 그런 후에 헬륨의 핵이 생겼다 하는 거 출현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게 형성 과정은 아니고요. 자, 형성 과정은 이렇게 봅니다. 자, 요게 좀 잘 안 보입니까?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중수소 원자핵을 만들고요. 이러한 중수소 원자핵끼리 다시 결합해가지고 삼중수소 원자핵을 만들고 이때 양성자가 하나 빠져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삼중수소 원자핵하고 중수소 원자핵이 결합해가지고 헬륨의 원자핵 만들고 중성자가 하나 빠져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어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을 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가지고 중수소, 즉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된 중수소 핵을 만들고요. 다시 중수소끼리 결합해가지고 중수소 원자핵끼리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고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양성자가 물론 하나 빠집니다. 다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의 원자핵끼리 결합해가지고 바로 헬륨의 핵을 만들어냈다. 이때 중성자 하나 빠질 거고요. 이래가지고 헬륨의 핵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도 설명하는 그런 과학책이 있어요. 자, 보면 중수소 만드는 거는 어차피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는 것은 요건 똑같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중수소에 바로 양성자가 결합해가지고 헬륨3이라고 하는 헬륨의 동위원소를 만들고 다시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결합돼가지고 헬륨4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말입니다. 과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그럼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있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보고서 이게 중수소 핵이구나. 이게 헬륨의 3이구나. 안 그러면 삼중수소의 핵이구나 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외워가지고 문제 내게 하는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애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헬륨의 핵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동위원소 한 번 더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같은 수소핵은 이미 생겼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헬륨의 핵이 생겼는데 그러면 수소핵이 많겠어요? 헬륨의 핵이 많겠어요? 수소핵이 더 많겠죠. 이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질량비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니까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는 약 14대 1 또는 12대 1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책은 14대 1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책은 12대 1로도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계산이 더 편하기 때문에 요 12대 1을 선호하는데 여하튼 책마다 조금 달라요. 14대 1로 놓은 책, 12대 1로 놓은 책도 있어요. 그러면 수소핵과 헬륨핵의 질량비는 얼마냐 그러면 14대 4, 약 3대 1이고 이 경우로 하면 정확하게 3대 1이 나와버려요. 하여튼 수소핵하고 헬륨핵이 생겼는데 이 비가 똑같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수소핵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하튼 그 비가 개수의 비로 말하면 14대 4 또는 12대 1, 질량비로 말하면 14대 4 대략 3대 1 요거로 하면 정확하게 3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자,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이게 헬륨핵이 생길 때는 이 비가 똑같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똑같았는데 이 비가 변했냐? 하여튼 헬륨핵을 생길 때쯤에는 이 비가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8대 1이다. 또는 어떤 책에는 7대 1로도 나와요. 근데 요 7대 1이 더 선호됩니다. 왜? 나중에 이제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하여튼 8대 1 또는 7대 1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8대 1이나 7대 1로 나오냐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개수의 비가. 그러면서 상호 전환이 또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다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런 상호 전환도 일어나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여러분들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커요. 하여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할 때 이때는 전자가 들어가줘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줘야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해요. 즉 양성자에 있는 플러스 그걸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 상쇄시킴으로써 중성자가 되는 거죠. 이때 에너지도 투입돼야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반대로 될 때는 전자가 빠져나오고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죠. 하여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상호 전환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이쪽 반응하고 반대 반응하고 어떤 반응이 더 선호가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에너지가 투입되는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요? 안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요? 에너지가 투입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아야만 됩니다. 근데 우주가 팽창을 점점 함으로써 온도가 떨어질 버리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꼴이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투입되는 반응은 잘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이해될까요? 하여튼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져 버릴 거니까 에너지가 줄어들 거니까 에너지가 투입되는 이 반응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는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봐요. 자, 그게 지금 요건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은 불리해지고 에너지를 내놓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의 나이가 3분 정도 되었을 때 헬륨 핵을 만들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8대 1 또는 7대 1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하고 질량비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죠. 지금 우주 초기에 지금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8대 1 또는 7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8대 1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6개 양성자가 있을 때 중성자는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8대 1이잖아요. 항상 8대 1로 존재할 거니까 양성자가 16개 있다 그러면 중성자가 2개 있는 꼴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헬륨 핵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어차피 헬륨 핵은 중성자 2개에다가 양성자 2개니까 일단 중성자 2개를 써버리고 그리고 양성자 2개를 써버리면 헬륨 핵이 하나 생길 건데 그러면 중성자가 더 없으니까 헬륨 핵을 더 만들지는 못하겠죠. 여하튼 이 경우에 헬륨의 핵은 한 개밖에 안 생겨요. 1입니다. 한 개의 헬륨 핵이 만들어져요. 왜? 지금 중성자 2개밖에니까 헬륨 핵을 만들어 버리면 지금 중성자 2개가 다 쓰일 거니까 더 이상 중성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중성자가 없을 거니까 더 이상 헬륨의 핵은 생기지 않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헬륨 핵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자,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헬륨 핵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 양성자가 지금 몇 개 남아있습니까? 14개 남아있겠죠. 바로 이 14개의 양성자하고 한 개의 헬륨 핵이 남아있는 거예요. 양성자가 뭐라고요? 수소의 핵입니다. 따라서 수소의 핵이 14개하고 헬륨의 핵이 한 개꼴로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게 16만 개라 그러면 요거는 20만 개 있겠죠. 그렇게 해야만 8대 1이겠잖아요. 8대 1이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역시 바로 14만 개의 양성자 수소핵이 생기고요. 그리고 만 개의 헬륨핵이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8대 1로 존재할 때 수소핵의 수하고 헬륨핵의 수는 항상 14대 1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8대 1이 아니고 7대 1이라 그러면 이 경우에 14대 1이 안 나오고 몇 대 몇이 나오냐 그러면 자 해볼까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14개 양성자가 있을 때 중성자가 2개 있겠죠. 그래야만 7대 1이니까.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 헬륨의 핵이 몇 개 생기냐 그러면 역시 중성자 2개 써버리면 헬륨 핵이 한 개 생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중성자가 없을 거니까 더 이상 헬륨 핵을 만들지 못할 거니까 헬륨 핵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서 양성자가 2개 쓰였을 건데 12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개의 양성자 수소핵하고 한 개의 헬륨핵이 생기는 꼴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하튼 질량의 비를 그러면 구해보면 자 14대 1이라고 한다 그랬을 경우는 이 수소핵하고 헬륨핵의 질량비는 4배 차이예요. 왜 이게
4배 차이냐라고 하면요. 자, 볼까요? 지금 양성자 질량하고 지금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이 취급합니다. 물론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크지만서도 거의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의 원자핵이죠. 양성자 하나. 그리고 헬륨의 원자핵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대 이거니까 약 4배 차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수소핵하고 헬륨핵은 질량으로 따지면 헬륨의 핵이 4배 더 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14대 1을 질량비로 바꾸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주고 14 곱하기 1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4배 더 클 거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14대 4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약 3대 1이 되는 겁니다. 즉 18분의 14 그리고 18분의 4 하면 약 3대 1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3대 1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수소하고 헬륨핵의 개수비를 12대 1로 잡아버리면 더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역시 질량비로 바꿔버리면 얼마입니까? 12대 1이죠. 12대 4죠. 그럼 바로 3대 1이잖아요. 하여튼 약 3대 1 또는 정확하게 3대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핵하고 헬륨핵은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주에 수소핵에서부터 헬륨의 핵이 생겼고 이때 수소핵하고 헬륨의 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 또는 3대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에다가 전자를 더해가지고 원자가 되는 경우에 원래 전자는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랬죠. 따라서 헬륨 원자의 질량하고 수소 원자의 질량비도 역시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우주에 존재하는 요 수소하고 헬륨의 비가 이렇게 되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냐?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선스펙트럼에는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었죠. 바로 그 두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한 건데 모든 원소는 각자 고유의 선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D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어떤 원자인지 알아낸다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선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그 선스펙트럼의 그 선, D의 밝기가 원소의 상대적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굵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굵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띠 하나하나의 밝기. 여러분들 띠가 굵더라도 어두울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띠의 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기를 말합니다. 밝으면 그만큼 양이 많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소하고 헬륨의 선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이 바로 밝기의 차이를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게 지금 수소의 방출선 스펙트럼이고 이게 바로 헬륨의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물론 원래는 흡수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즉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 가지고 수소 때문에 생기는 그 흡수선하고 헬륨 때문에 생기는 그 흡수선을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우주에 있는 물질은 거의 다가 별하고 은하입니다. 별과 별 사이는
물질의 밀도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원래 우주의 물질은 따지고 보면 별하고 은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별빛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그 흡수선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그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낸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원래는 그 흡수선 스펙트럼의 그 흡수선의 밝기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편의상 그 금원선의 밝기 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방출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바로 그 방출선에 있는 선의 밝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게 수소의 바로 선이고 이게 헬륨 때문에 생기는 그 선인데 그러면 밝기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선이 있어야만 밝기를 잘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 없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실제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PPT에도 잘 보이지 않을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면 워낙 그 선의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좀 더 그걸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 위치에 이렇게 좀 어두운 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요 선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요게 지금 선이 있는데 요게 PPT에서도 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동일한 위치의 선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 밝기의 차이가 약 3배가량 차이 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가모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 맞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다 그러면 가모가 주장한 빅뱅설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우주의 그 수소핵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소가 약 78%, 헬륨이 약 24%로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헬륨의 존재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바로 이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헬륨 핵이 어떻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 헬륨 핵하고 수소핵의 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봤고 바로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큰 증거가 된다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